아직까지도 이때 꿈을 꿔요. 안녕하세요. 반올림 활동가 권영은입니다. 오늘 엠코에서 일을 하셨던 예전에 노동자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희라고 하고요. 엠코에서 한 6년 있었고요. 지금은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미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성 반도체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노동 교육이 이제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 아버님도 하시고 혜경 씨도 하시고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반올림 얘기도 살짝 섞어가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네. 엠코 조합원들과 함께 그래서 송도 공장 앞에서 선전전을 했거든요. 그때 너무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왜 좋으셨나요? 언제 일을 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제 20대 때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엠코 그때 당시에 제가 입사할 때는 아남 산업이었고 이름이 한번 변경돼서 아남 반도체로 변경됐다가 지금 엠코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0대 94년도 7월에 입사해서 2000년도 3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25년 전 그렇죠. 이야기네요. 네네,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근데 20대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저를 제가 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그 노동조합원이 되고 그리고 상근도 하고 그리고 뭐 상직 간부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기억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힘든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게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저희는 그때 그러니까 교섭을 하면 그 교섭 내용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육성으로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섭 보고를.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식당이 엄청 넓은데 육성으로 하는 게 힘드니까 중고 앰플을 여기 종로인가 어디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올 때 그 정문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맞고 몸싸움 나고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조합 사무실까지 끌고 와서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선전전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별걸 다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막 깔깔거리면서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선전전 가봤더니요 그 앞에서 춤추시던데요? 춤은 기본이었어요. 기본이구나. 네. 그리고 선전물도 예뻤어요. 네, 그거 1997년, 96년 이때 제가 홍보부장 했을 때 그때 저는 만화까지 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그리고 사람들 같이 하고 그러니까 20대 그 작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즐겁게 활동을 했죠. 언젠가 한번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을 알고 있느냐. 몰랐죠. 교육이 없었어요.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있었던 라인은 맨 앞에, 그 반도체 그 조립 공장에서 맨 앞에 웨이퍼를 자르는 걸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한 사람이 그냥 수동 머신을, 그때 머신이 그 반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웨이퍼를 자를 때 물이 나오면서 그 가루들이 있거든요. 그 가루들이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그 흙탕물처럼 되는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머신을 최대 세대 정도밖에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손으로 띄는 작업을 그 가루가 손에 묻고 띄고 다시 그거를 건조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핑거코트라고 이제 고무로 된 거 이제 밀리지 않게 그거 끼고 하는데 뭐 구멍 나고 뭐 이렇죠. 그래서 손에 그런 물들 다 묻고 뭐 이건 보통이고 그것도 그 가루가 얼마나 나쁜지 정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공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칩을 반도체를 보면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컴파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거를 넣으면 그게 녹으면서 그 씌워주는 그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올 때 꽝 하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냄새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은 거기서는 조합원하고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너무 시끄럽고 그 냄새는 정말 그 플라스틱 같은 거 녹이는 냄새 같은 비슷한 그런 냄새가 라인에 꽉 차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계를 3대를 받다가 일본식 가장 최신 기계가 들어왔어요. 6대인가 8대까지 봤어요. 완전 자동이었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계 청소를 했는데 진짜 새카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앞공정 DP였는데 그 바로 뒤에 와이어 본딩 하시는 회로에 이렇게 와이어로 금줄로 이렇게 다리 그 회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공정에서 일하시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저 들어갈 때부터 아프셨던 분이었어요. 혈관 쪽. 그래가지고 얼굴 정말 하얘가지고 근데 얼른 못 버티고 나가고 쉬고 또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 아프고 저희 반올림에 제보를 하고 그런데 산재가 인정된 분들이 있으면 안 되셔서 소송까지 가시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에서는 실태조사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입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거기가 청정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진실이라고 하잖아요. 클린룸이라고. 네, 클린룸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때는 그 에어 샤워 하고 들어가고 뭐 이제 얼굴 여기만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자재 자르고 나서 그 가루들 그런 것들도 구석구석에 보면 엄청 많이 있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와 습도와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입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입 전체가 헐어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배체태병이라고 그거가 의심스럽다고. 근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지금 없어요. 약을 꽤 오랫동안 먹었어요. 한 2년 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 그만두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가 진짜 안 좋구나. 빈혈은 되게 심했거든요. 제가 교대근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교대근무로 수면 부족하고 또 육아를 같이 해야 되는 이 일상을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 몇십 년을 하고 오피스 근무라고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그 근무에 대한 부담, 그 부러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자재를 관리하시는 분은 그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라인 안에서도. 근데 그쪽으로 빼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할 때도 있었거든요. 현재 아침에 출근하시고 그런 직장으로 옮기셨잖아요. 그 계기나 과정 같은 것 좀 소개. 왜? 옛날 노동조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큰 싸움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큰 싸움을 계기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우선은 싸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 끝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걸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합 활동을 그만두고 내가 조합 활동을 안 하는데 엠코에 계속 있는 활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수능을 봐서 학교를 갔어요. 29살에 제가 라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공학번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를. 노동인권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상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노동인권 교육도 저는 상당히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상고 나올 때 상고에서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필요한 게 키, 몸개, 뭐 이런 거, 뭐 진짜 소 시장 가가지고 소 이렇게 고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키 160 이상, 몸무게 몇 킬로,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만 제 눈여겨봤다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런 노동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동 인권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그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회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노동적 활동을 하니까 경제가 조금 중요한 것 같다 이 생각에, 그래가지고 경제학과를 갔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교수가 대학원 얘기를 해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왔어요. 직장 어린이집이 저 있을 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6시에 출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출근하는 엄마가 새벽에 애를 깨워가지고 와서 6시에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2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애를, 교육을 받고 있는 애를, 거기서 있는 애를 2시에 데리고 나오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엄마가 이따가 6시에 또 아이를 데리러 가기도 뭐, 이제 그 애매한 그런 지점들이 애 키우는 엄마들은 있어. 다른 회사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회사나 어린이집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일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은 지각을 하는 사람을 그 에어 샤워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학교처럼. 지각했다고.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인데? 나이가 진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있는 아이들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선생님하고 그 라인에 있는 그 관리자하고 그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거기 라인 그 진짜 몇 분 늦었다고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어요. 소방훈련에 관한 기억은 잘 없는데 거기가 음악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중앙에서 관리해가지고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작업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런. 근데 컴파운드를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예, 그 공정에서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작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아, 오히려? 네, 저희 때는 그냥 진짜 조리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쫙 몰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40분 동안 밥을 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밥은 한 5분, 10분? 후다닥닥닥.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밥을 좀 늦게 먹는 편이라. 저는 그 시간이 힘들었던 거지. 식대가 5,000원도 안 돼요, 지금? 저희 그때 식대도 교섭 대상이었거든요. 별정직에 대한 것도 요구안에 들어갔네요. 그때는 따로 할 여력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선물비는 별로 차이가 없네. 우리 때 그때 20만 원 상당이었던 것 같은데 20만 원. 그래 진짜 열심히 하네요. 급식위원회도 있네. 이거 유해물질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니까. 이런 게 없을 뿐더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재가 유해물질이라고 생각도 못해. 아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업주죠. 그리고 그걸 또 사업주 그거를 용인하는 정부의 책임이지. 지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치지 않고 조금 재미있게 해야지 이걸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한참 막 소용돌이 치고 그래가지고 조합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 현장에 가깝고 많은 얘기를 담아내고 전문가적이고 또 국제연대를 하시는 것도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할까요? 그렇죠.
너무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